10월 11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91일째입니다. 1291일째. 제가 방송 때마다요,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며칠째 참 이런 말 하기도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숫자만 나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숫자 나열 외에는 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시켜야 된다라는 거 외에 탄핵을 무효해야 된다라는 그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대한민국은 일요일입니다. 아마도 미국, 유럽 쪽은 토요일 저녁일 겁니다. 제가 평소에 12시 방송하는데요. 휴일은 제가 그냥 필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 요즘 JBC 뉴스 보는 분들도 많이 없더라고요. 다방하게 이제 유튜브 방송들이 많이 생겨서 그러는지 아니면 JBC 뉴스도 이제 더 이상 이 외양 확장뿐만 아니라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호응을 이제 못 받아서 그러는지 이제는 점점 시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가을입니다. 가을에 이 낙엽 이제 나뭇잎마저도 시들어가고 JBC 뉴스도 시들어가고 애국운동 자체도 점점 시들어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이게 10월 18일이면 JBC 뉴스가 창립 8주년입니다. 8주년. 이 8주년은 이 대한민국의 우파 유튜버들 중에서는요, 아마 최초로 방송을 했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한두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최초로 방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현 주소입니다. 제가 JBC 뉴스는 유튜브 보수파 원조 방송인데도 여전히 이제 구독자 수가 98,300에서 끊겨 있고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JBC 뉴스가 창립 8주년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 6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6분 나온 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내용들을 보고 박수를 치고 호응하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데요. 일부에서는 또 그 부분들이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 꼽지 않는 시각으로 보는 것들 많습니다. 세상이 100% 모든 것들을 다 지지를 받고 찬성한다는 것은요, 북조선 김정은 집단 체제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시기와 질투하지 마세요. 너무 시기와 질투요. 다른 분들 인터뷰, 제가 인터뷰하는 것은요,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인터뷰하는 겁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제가 사람 좋다고 이 사람 저 사람 함부로 JBC 뉴스 넣을 수 있겠습니까? JBC 뉴스는요, 아무리 친해도 여기에 이 의자에 앉는 것은요, 이 애국의 피, 즉 이 애국의 의자입니다. 이 잘못 앉아가지고 잘못 얘기해버리면요, 이 의자에 고문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되고 검증되지 않는 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얘기했다가는요, 이 사람들 자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JBC 뉴스를 악용하고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에 이제 이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제일 눈이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눈이 제일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가지고 이 자리에 앉히는 거지. 제가 임의적으로 누구하고 친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지난 많은 8년 동안 방송을 했지만요, 8주년 들어가지고 처음에 사무실 오픈을 시켰고 우리 애청자분들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하려고 그러면요, 제가 사전에 아무도 준비된 거 없이 인터뷰를 하는 거지만요, 제가 인터뷰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한 상대에 대한 상당히 분석을 합니다. 남들 볼 때는 아무 원고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떻게 하면 좀 이래 좋은 것을 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들의 액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 각본대로 인터뷰 한다는 것은 쉬운 거예요. 묻고 질문하고 답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방송에 오시는 분들 다 놀라더구만요. 야, 어떻게 이런 준비 없이 그냥 앉혀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밤새도록 고민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사전에 이 사진을 받으면 어떤 식으로 또 이 사진에 대한 것들로 연결해가지고 인터뷰 내용을 또 좀 엮어가지고 같이 질문하느냐 이런 것들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고 나면요. 저도 지쳐요. 입이 바삭바삭 마릅니다. 지금 왼쪽 입술력이 터져버렸어요. 왼쪽 입술력이 터져가지고요. 물집이 생겨가지고. 그만큼 피곤한 거예요. 글 적고 인터뷰하고 또 방송하고 하는 게요.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도 이제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들어요. 멀어져 가는 거. 이 멀어져 간다는 느낌이 무엇이냐면 사실 오늘 제목이 조원진 대표와 김무성 전 의원 사탄파죠. 4년 전쟁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4년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승리의 강근 조건은요. 사탄파를 이기고 진실과 정의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JBC 뉴스가 많이 보급돼야 되고 많이 애청자들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실시간에도 이제 들어오는 수가 줄어들고 보는 사람도 줄어들고 전부 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데 쫙 빠져버립니다. JBC 뉴스가 사실 어찌 보면 조원진 김무성 간의 어떤 4년 전쟁, 이 전쟁에서요 항상 저는 진실과 정의 쪽에 섰고 또 탄핵 무효의 입장에 섰습니다. 그러면 이 방송은 탄핵 무효와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카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승리, 민초 애국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이제 이 방송으로 가는데요. 근데 결국 이제 이 많은 분들, 그분들을 편에 섰는데 그분들이 JBC 뉴스를 외면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글을 쓰더라도 보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뭐 1000명도 넘지 않고 또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도 기껏해야 몇천 명도 넘지 않는 이 구조가 된다 그러면요.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잘못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애청자분들이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가 할 겁니다. 만약에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제 한다 그러면 제가 굳이 뭐 지금 방송을 계속해서 뭐 매일처럼 이렇게 방송할 이유가 없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떤 방송에 대한 컨텐츠를 바꿔야 되죠. 컨텐츠를 바꾸고, 세 번째는 이제 어떤 진짜 말 그대로 아무 때나 방송, 울산 엄지학 TV처럼 아무 때나 방송하는 거죠. 뭐 아무 때나 방송하면 말뚝 꽂아도 뭐 1000명 들어오는 거, 뭐 JBC 뉴스 뭐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나절 이상 이 준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뭐 그렇잖아요. 그냥 막 아무 때나 방송하는 거죠. 하든 말든 여러분들이 보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요.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사실 저는 자존심이 굉장히 상하거든요. 자존심이 상한다는 게 뭐냐면, 보세요. 뭐 미통당이라든지 국민의힘 이런 것들, 뭐 사탄파들 쪽에 섰던 애들은 처음에는 탄핵 무효 외치다가 사탄파 입장에 섰던 소위 뭐 이런 몇몇 유튜브들은요, 유행이 확장되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뭐랄까 뭐 또 이 관심도 이목도도 집중시키는데, 뭐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관심도가 떨어지고 우리끼리의 방송이 되고 우리끼리의 그게 된다 그러면요, 제가 뭐를 이야기하겠습니까?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지난 9일날 뿐만 아니라 뭐 지난 3일날 뭐 기사 무지 적었습니다. 무지 썼습니다. 무지 썼는데 예를 들어 우리 공화당 공카에 보면 JBC 뉴스가 적었던 것은 거의 잘 안 올라가요. 그런데 하다못해 뭐 지방에 있는 조그만 인터넷 매체가 글 적은 거 되면 우리 공카에 막 그냥 올리고 막 그냥 거기서 막 야 이런데 보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JBC 뉴스가 보도하면 이제는요, 이제 당연히 그러는 것 같다, 뭐 이러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하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방송이면요, 진실과 정의를 외친다 그러면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힘들고 배고파요. 일요일 아침에 이제 제가 뭐 본격 방송하기 전에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 고민이 좀 많습니다.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고 또 뭐 조원진 대표를 왜 인터뷰하지 않느냐 그러는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8주년 됐는데 조원진 대표가 인터뷰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구독자 10만이 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한 1700명만 들어오면 10만이 되면요, 제가 10만이 넘으면 그래도 조원진 대표 10만 8주년 기념 두 가지 묶어가지고 인터뷰 제가 한 2-3시간 합니다.
조원진 대표하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 조원진 대표의 살아왔던 인생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본인이 어떤 앞으로의 갈 방향들, 가치들, 앞으로 우리 공화당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차기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모든 궁금한 것들을 다 저 역시 이제 조 대표 초청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초청할 수 있는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예를 들어 어떤 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만 조 대표 부르죠. 조 대표도 인터뷰 한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조 대표도 인터뷰 뭐 몇 번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해서 이 상황이 되면 제가 인터뷰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 뭐 50만 된다며요. 50만 명 된다며요. 50만 명 되는데 왜 JBC 뉴스를 뭐 저 같으면 뭐 이래 임의적으로도 JBC 뉴스 구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돼야지 인터뷰를 하죠. 앉아가지고 조원진 대표 인터뷰하는데 뭐 기껏 인터뷰했자 뭐 1000명도 안 들어오는 앉아가 인터뷰를 하면 뭐 무슨 뭐랍니까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도 뭐 인터뷰 하더라도 1000명도 못 채우고 뭐 겨우 인터뷰하더라도 10,000명 구독자 수도 안 나오는데 그 시청자 수도 안 나오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사람에 대한 애호가 있거든요. 애호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인터뷰하면요, 뭐 이분들이 정말 대단하게 뭔가 이게 확산되고 퍼져야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제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을 다 저도 반성을 하겠지만요. 저 인터뷰하고 싶어요. 누구나 다 인터뷰하고 싶어요. 여기에 김진태도 부르고 싶고 여기 김문수도 부르고 싶고 또 뭐 홍구라도 부르고 싶고 다 인터뷰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요. 사양합니다. 그 사람들 오면요. 여기 이 자리는 소위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애국의 피가 없으면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 앉을 때는요. 저 태극기하고 저는 이 국민개혁헌장하고 요 박정희 대통령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 글귀 표기가 딱 돼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이 방 안에는요. 이 때문에 저 태극기와 민족중흥 우리 국민개혁헌장 저걸 보면서 항상 제 스스로 다지고 제 스스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제가 제 어떤 방송을 할 수 있게끔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앉아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뺏기고 방송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방송도 그렇게 하는데요. 참 아쉽습니다. 제가 굉장히 아쉬워요. 일각에서는 우리 공화당만 지지 안 했어도 JBC가 8주년 됐으면 지금 예를 들어 다른 이런 데에서도 축하 메시지 창간되면 원래 이 생일 잔치 앞두면 언론에서는 광고 엄청 들어옵니다. 광고 협찬 마구마구 들어오거든요. 광고 협찬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언론에서의 어떤 그 창간일에는 광고 협찬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또 이제 이 창당 어떤 이 기념해가지고 또 보너스도 주고 이러는 어떤 그 힘인데요. 갈수록 창간 8주년 다가와도 갈수록 JBC 뉴스 보는 사람도 없고 이러는데 뭘 해야 되나 그냥 이번 기회에 그냥 다르게 완전히 전환을 시킬까라고 이런저런 생각도 여러분들 여기 앉아 보십시오. 왜 안 들겠습니까? 글 적으면 제가 이제 어제 이제 이 반문연대 관련해 가지고 이 김무성이가 반문연대 들고 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현재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 예측했던 글들을 적었더니 거기서도 또 어떠니 잘 나가다가 막판에 우리 공화당을 디스한다니 어떠니 이런 식의 댓글을 달고 또 이런 식의 또 공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저는요 정말 한심해요. 제가 그거를 읽어보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그러면서 이 어떤 또 서로의 어떤 장단점도 분석도 하고 이래 나가는 이런 글들을 적었는데도 글 적으면 글 적는다고 뭐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 비방하고 또 방송도 마찬가지 놔면 비방하고요. 제가 그때도 이제 이 강경화 남편이 미국 여행 가는 것 자체 외유는 잘못됐다. 하지만 요토를 구하는 것은 요토 구매로 하는 것은 뭐가 잘못됐느냐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했는데 제보고 또 강경화 편을 드니 막판에 항상 기성전결에서는 이 좌파 편 든다. 그래서 좌파의 피가 흐른다. 이딴 소리는 하고요. 그렇잖아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신다며요. 여러분들 차 사러 안 갑니까?
람보르기니어 7억짜리 차 사는 거는 그거는 괜찮고 뭐 요트 사는 거는 요트 사면 안 됩니까? 저도 예전에 일본에서요. 일본에서 그 트랜스포머에 놓는 트럭 그 국내에 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제가 일본에서 가져와가지고 한 달 동안 서울 시내에 제가 굴고 다녔어요. 예? 자본주의 시장이니까 그냥 가능하지요. 자본주의에서는요. 내가 돈 있으면 내가 하는 거예요. 가격이 어떤 그 시장을 형성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된다. 하지만 외유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해야 된다는 것도. 또 허평한 장군님이 뭐라 했습니까? 허평한 전 국군 기무사령관 JBC 인터뷰할 때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련해가지고 우리 군인이 초동 대응은 잘했다. 뭐 잘했다는 나머지 정책 부분들. 저도 볼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허평한 장군님이 오랫동안 장군 어떤 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합리적인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허평한 장군한테 노망이 들었니 뭐 이상한 소리는 했었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거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허평한 장군이 그때 추미애 관련해 가지고 휴가 절차 과정에 대해서는 뭐 큰 문제 없다라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또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이 똑바른 팩트를 가지고 팩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팩트 자체를 왜곡시키고 오인시키고 오도시키고 저는 제 모가지 칼이더라도 그거 못해요. 왜 그러냐면 저는 기자 생활을 함에 있어서 팩트의 중요성들을 제일 먼저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어떤 방송들처럼 뭐 뻥튀기니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그런 방송을 하지 않거든요. 팩트의 중요성은 100번 얘기해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사짜바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이래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러면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의 어떤 정책적인 비난들. 그렇잖아요. 어제 북한에서 이제 노동절, 북한의 어떤 창건일, 맞아가지고 어제 열병식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합뉴스TV하고 YTN이 그냥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가 북조선입니까? 또 그들 생중계할 때 모습 보십시오. 김정은이 그 어린 놈의 새끼가 이야기하는데 북한 주민들 기어 울고 불고 이 정신 집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집단들하고 통일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이런 집단들하고 하나가 뭉쳐야 됩니까? 이런 집단들하고 민족주의를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왜 이 정권 들어가지고 이런 국가기관 통신사들이 앞도트 생중계를 해주는가?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국민에 대한 어떤 북한에 대한 이식시키는 작업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 하고 싶습니까? 저는요, 그런 모습만 보면 완전히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노동당 창간 75주년 열등식을 볼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국내 매체 언론들도 전부 다 노동당 창간 관련해가지고 다 모든 톱 기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이 쪼무라기 새끼가 하는 얘기가 우리가 왜 그렇게 귀담아 들어야 됩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서로가 앉아서 댓글 투쟁도 하고 달고 해야 되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여기에 나는 어디 쪽에 이래 장단을 맞춰야 될지. 인터뷰 안 하면 인터뷰 안 한다고 그러고, 인터뷰하면 인터뷰 한다고 그러고. 좀 불안해요. 좋은지, 제 멋대로 할까요? 아무 때나 방송할까요? 아무 때나 방송하는 게 좋을 건 모르겠습니다. 좀 자정 좀 해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싫고, 우리 공화당이 불만 있는 사람들은요, 말라고 우리 공화당이 있습니까? 나가세요. 왜 있습니까? 왜 있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서 있구나 하지만요. 뭐가 그래 불만이 많은지요? 그냥 누가 어떻다, 저 사람이 어떻다. JBC 뉴스에서 출연시켰던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이 어떻다 이야기하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왜 이 자유우파 국민들은 너그러움이 없습니까? 왜 안아주는 게 없습니까? 그 사람이 도둑질을 했습니까? 그 사람이 김무성이 집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지 않고 그게 사탄파들에 들어가가지고 충성맹세했던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그만 허울과 잘못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 일에 이끌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없어요, 보면요.
무조건 매몰차요. 매몰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을 떠나버리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왜 뭐 다른 유튜브들이 이 바닥을 떠나는지, 왜 그러는지. 그렇잖아요. 똑같이 방송하면 되는데 왜 욕을 들으면서 방송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 떡이 나온다고요? 무슨 떡 보면 떡 먹는 재미로 방송하죠. 뭐예요 이게? 제가 창립 8주년 이제 되고 하면 저도 스스로 뭐 기분도 나. 이번 주가 이제 창립 8주년입니다. 이번 주가 창립 8주년인데요. 저는 이번 주에 이제 행사도 안 합니다. 행사도 뭐 이 상태면 뭐 누구를 좀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을 이래 초대해 가지고 뭐 이래 가을 하늘 보면서 이제 또 얘기도 나누고 좀 하려고 그런 계획도 잡았는데요.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안 합니다. 행사 안 합니다. 행사 뭐 작년에도 안 했고 올해도 뭐 행사하려면 신바람이 나야 되죠. 혼자 앉아가지고 제가 오십시오. 여기 오십시오. 라고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제가 뭐 방송할래, 글 적을래, 뭐 인터뷰할래, 뭐 등등등등, 혼자서 누구 또 초대하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모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저희 개인적인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건 일치를 갖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을 지지 선언할 때 제 개인적인 어떤 카톡이라든지 제 단체에 가입했는데 전부 다 지금 탈퇴해버렸습니다. 도와주려면 빨가벗고 도와줘야 되고요. 안 도와주려면 때려쳐버려야 됩니다. 불평불만이나 해서갖고 앉아가지고 누가 듣다 저 듣다 무슨 글만 적으면 올라가 단톡방에 올려가지고 이 사람 왜 이런 식의 이야기야 저런 식의 이야기야.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사람들 나한테 이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놈은 단톡방에서 이런 식으로 나를 까고 제비뉴스에 대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비뉴스 안 본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요 나한테 일부러 싹 전해주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진짜요.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다시 제가 이제 머리가 다시 아프기 시작해요. 이야, 이거 정말 이 조원진 대표는 지금 이 김무성이하고 이 4년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 나는 정말 멘탈이 강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아침에 날 좋은데 JBC 들으니까 이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무슨 우리한테 잔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냥 제가 어린 놈이 그냥 최근에 좀 답답한 마음에 있어서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투정을 좀 했습니다. 투정. 용서해 주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전자에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이 상대하고 전쟁에서 싸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단결과 결집과 우리 스스로의 한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요 문재인 정권 이긴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김종인, 국민의 힘들, 국민의 역적당들, 저것들 이긴다고요? 뭔 소리입니까? 특히, 이,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와 체제전쟁, 두 번째는 김무성 등 사탄파와의 어떤 전쟁입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당장 눈앞에는요 김무성 사탄파들의 전쟁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게 갖다 바친 사례와 전례입니다. 그럼 이들과의 전쟁에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우위를 점령하지 않고는 영원히 이 대한민국은 사탄파들, 위장 기회주의 반역자들의 나라가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런 반역자들의 나라가 될 바에는 차라리 저는 좌파의 나라가
된다는 게 저는 JBC수의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좌파는 정확하게 타도해야 될, 또 정책적으로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정확한 하나의 대립적 각도, 또 선명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우파들에서 위장기회주의자들은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면서 위장기회주의자들은 이 좌파들과 보이지 않는 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민의 역적당 김무성 등을 좌파 이중대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최근에 이제 어떤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입니다. 저한테 이제 뭘 보여주더라고요. 진짜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조원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그게 이제 이 바닥에서 그래도 태극기 우파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특정 문자를 돌렸는데 그 특정 문자에 그게 게재되어 있다. 그 사람의 주장과 그 사람의 어떤 지금 현재 이 바닥에서의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또 조원진 대표가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은 탄핵에 앞장섰던 조원진 대표를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지금 현재 망각하고 있고 그걸 속이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요. 누가 보냈습니까 이거? 결국 김무성과 연결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예전에 지난 5월 달에 김무성 전 의원이 탄핵 관련해가지고 조원진 대표 앞장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그 사안에 대해서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 연장이에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조원진 대표를 해가지고 탄핵 관련해가지고 당시 김무성이한테 2010년 12월 9일 탄핵 소추 가결 당시에 조원진이가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탄핵에 대해서 본인이 관련 반대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탄핵에 대해서 조원진 대표가 김무성에게 탄핵에 대해서 반대해달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뿌리쳤다.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뿌리쳤다. 이거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그런 거짓말을 떳떳하게 하는 나쁜 놈이 국회의원 하면 되냐라고 이제 이 조원진 대표가 탄핵에 대해서는 앞장섰던 자다.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파문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끊임없이 왜 그러냐면 지금 사실 김무성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대상은 전 조원진 대표라고 봅니다. 조원진 대표가 우리 공화당이 없었다 그러면요. 지금 김무성이는 기성문뿐 아니라 사탄파들은요. 일일이 남보 노래 부르면서 아마 자기들의 앞가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원진 대표와 우리 공화당이 사사건건 거기에 대해서 이 사판타들의 어떤 기회주의적이고 위장주의적인 이 것들 행태들을 고발해 오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우리 공화당의 논평들 이래 분석을 해보면요. 가장 많이 이름이 거론된 자가 문재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이 추비에도 있지만요. 그 중에서 또 상위권에 올라가는 자는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사탄파들, 유승민 사탄파들, 이게 가장
많이 거론됐던 인물들 중에 한 명이라 보거든요. 자, 그만큼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요, 이들 입장에 있어서는 먹이 사냥감입니다. 김무성의 입장에서는 조원진 대표를 제거하지 않고는, 또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는 김무성 등 사탄파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그 엄연한 현 주소를 우리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진짜 조원진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는가? 제가 만약에 조원진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요, 저는 오늘부로 조원진 대표 지지 안 합니다. 오늘부로 조원진 대표를, 이 사람 완전히 우리 공화당을 속이는 이중 인격자라고 저는 칩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틀 밤을 거의 새다시피 하면서요, 과연 조원진 대표가 탄핵을 찬성했는가 반대했는가 모든 걸 팩트체크를 다 했습니다. 팩트체크를 다 했는데요, 조원진 대표는 탄핵 당일날도 탄핵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줄기차게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당시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들, 방송 인터뷰 내용들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해 조합을 해가지고요, 다 발언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팩트 체크를 했거든요. 김무성이가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김무성이는 계속해서 우리 공화당 또 조원진 대표를 극우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작금의 이런 상황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 공화당 관계자들이 그런 최근에 돌고 있는 조원진 대표가 진짜 탄핵에 반대했는가 찬성했는가라는 것들을 저한테 반문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자체도 저는 좀 그렇다고 봅니다. 두 가지겠죠. JBC 뉴스를 그동안 보지 않았다와 방송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JBC 뉴스가 제공했던 글들을 팩트체크를 읽지 않았다던 거지. 아니면 조원진 대표에 대한 반기를 들려는 의심을 하는 세력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조원진 대표를 옹호하거나 조원진 대표에 대해서 제가 좋은 얘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 또 뭐라고 인터뷰했습니까? 지난 6월 16일입니다. 6월 16일 인터뷰 내용 보면 김무성 전 의원에게 배신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배신자 관련해 가지고 김무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박근혜가 오히려 배신했다. 박근혜가 배신했다. 박근혜가 국민을 배신하고 당을 배신하고 김무성을 배신한 것이지 내가 무슨 박근혜를 배신했냐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관련해 가지고 큰 파장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제 거침없이 박근혜가 라는 말들, 지금 이 김종인과 김무성의 입에서 노는 것은요, 하다못해 보수파 입장에 태극기파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무성이하고 김종인 입에서는요, 박근혜란 말합니다. 박근혜. 우리가 언론에서요, 제가 이제 박근혜 강금 1291일 이러지만요, 언론에서 이 박근혜는 대명사격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명사격 줄임격으로 항상 저렇게 사용합니다. 박근혜. 왜? 풀로 가면 편집 지면상이 꽉 차기 때문에요. 그래서 트럼프 점점 뭐라고 도널드 트럼프 뭐라 이러지 안 정해요. 트럼프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점점 하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렇게 안 적잖아요. 그러듯이 박근혜 자체를 언론에서 이렇게 적는 거는요, 이거는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존칭적 의미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문재인 씨라고 적으면요, 비하적인 의미입니다. 씨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존칭적 의미도 있지만요, 대통령을 씨라고 부를 때는요, 그 사람은 비하하고 그 사람을 모욕적인 하나의 시적 발언을 붙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종인과 이 김무성이의 어떤 발언 형태, 언론 보도에 놓은 형태의 모델을 보면 그냥 박근혜라고 합니다. 박근혜요. 이런 모습들을 봄에 있어서 최소한 뭐 그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명칭을 쓰지 않더라도 박근혜라고 이제 이 소위 비아냥, 이 비하시키는 그런 발언들, 행위들 있는데요. 자,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도 조원진 대표도 그렇고 다 당직자들도 분노하고 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에 대해서 정확한 문제들, 즉 다시 말하자면 조원진 대표와 이 김무성 간의 어떤 4년간의 끊임없이 펼쳤던 전쟁은요, 탄핵입니다. 탄핵. 탄핵을 둘러싼 전쟁 아닙니까? 원래 김무성 의원 또 뭐 조원진 대표도 같은 새누리당 소속으로서 똑같은 국회에서 한 솥밥을 먹으면서 또 국회 선배 후배로서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전만 하더라도 그다지 뭐 서로가 어떤 뭐 전쟁을 치룰 만큼 원수지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부터는 두 사람은 완전히 결을 달리하고 이게 뭐냐면요, 결국은 탄핵의 강을 건너고 또 탄핵을 역사에 묻기 위해서는요, 조원진과 우리 공화당을 먼저 제거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탄핵의 강을 못 넣는다. 탄핵의 역사를 묻지 못한다라는 것들이 절대적인 명제가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지난 이제 8일 날 김무성 전 의원이 반문연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뭐 반문연대는 총선 전에도 계속해서 들고 나왔던 반문연대인데요. 반문연대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반문연대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모든 보수파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정권을 이제 우리는 갈아야 된다, 친지시켜야 된다라는 논리들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반문연대와 보수대 통합을 앞장선 세력들이 바로 김무성 전 의원, 이런 이 사탄파 조직들입니다. 지금 김무성 전 의원은요, 마포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마포 포럼이 지난 4.15 총선 전에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이 마포 포럼은 결국은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수파에 두 가지 소위 세력이 있는데, 하나의 세력은 지금 국민의힘이고요, 또 하나의 세력은 원내에 있는 마포 포럼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보수파의 이 힘은요,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진정 우파인데요, 아직까지 이 우리 공화당의 진정 우파 힘들은요, 미약합니다. 미약하다는 것은 언론의 관심 주목도가 떨어지고, 여기에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도 없고, 뭐 참 피부 느끼지 않습니까? 뭐 집회를 한번 하더라도, 어떤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기존 매체에서 거기에 대한 주목을 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를 볼 때 세 가지 축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때, 국민의힘과 마포 포럼 일란성 상둥입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 공화당은 일란성 상둥이가 전혀 다른 하나의 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눈에 까십니까? 이 가시가 큰 게 박힌 것보다는 작은 게 박힐 때 더 아프고 따갑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따가운 거예요, 이들한테서는. 우리 공화당 자체가 없으면 이들이 그리는 그림들, 뭐 문재인 정권과 연정, 뭐 사회주의, 뭐 의원 내각제 방향으로 다 자기들 스스로 다 만들 수 있는데, 우리 공화당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주 국민적 지지에 관심이 없지만 우리 공화당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난 이 10월 9일 날, 어제 서명대, 투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는 대단한 하나의 싸움이라고 보거든요. 자,
결국은 이 전쟁은 우리 공화당이 죽든 김무성이가 죽든 그래야 결말이 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분들한테 이야기하면요, 끝까지 죽어도 우리는 사탄파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쪽에서 안 그렇겠습니까? 저기서는 지금 우리 공화당을 거구 집단, 그리고 이 함께 가지 못할 보수 우파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문연대 지금 보십시오. 이제 안철수 참여할 겁니다. 보시다 통합의 구조가 될 겁니다. 홍준표 들어올 거예요. 내가 볼 때는요. 다 들어옵니다. 김태호 다 들어와요. 원희룡이 전체 다 들어옵니다. 다 들어와요. 오세훈은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다. 거기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느냐. 정강원 목사 측, 김문수 측도 들어올 겁니다. 자, 보십시오. 안 들어오는가. 정치는요, 크게 가는 걸음입니다. 큰 흐름 속에서 빨려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HC, 지금 혼자서 진박신당하고 다니고 있지만요, 그 사람도 이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들어옵니다. 그러면 덜크렁이 우리 공화당만 않습니다. 이때 우리 공화당의 분열 작전 죽이기가 형성될 수 있고, 여기서 자칫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고 분열이 형성시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공화당은요, 지난 4년째 해왔던 것도 흔적 없이 사라지면서 결국은 우리 공화당은 사탄파, 김무성 세력들에게 완패당할 수밖에 없는 그 구도로 합니다. 그래서 JBC 뉴스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10명의 사람보다 1명의 똑똑하고 1명의 진정한 애국자가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야지, 쪽수만 채워가지고 이 사람이 예전에 뭐 했다, 이 사람이 뭐 했다, 그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 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싣고 다니고 분열 정책들, 대립을 핵척시키는 자들은요, 빨리 퇴출시켜야 된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요, 내부적인 체제 정비가 형성이 되지 않고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체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시스템도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싸움을 이기겠습니까? 앞서 제가 얘기하다시피 JBC 뉴스가 신바람이 나야 되는데요, JBC 뉴스가 신바람이 나지 않고 JBC 뉴스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공격당하고 유혹당하고, 여러분들요, 그거 상상 초월합니다. 제가 일일이 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하면요, 지난 8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지난 4년 동안 JBC 뉴스는요, 뒷걸음 친 적도 없고 옆걸음 친 직진도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갑니다. 이 전쟁에 있어서 소위 말하자면 연합군 형태가 형성될 때 JBC 뉴스는 우리 공화당과의 한 연합 형태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있다 그러면요, A, B, C, D 유튜브들은 이들과 함께 연합군이 형성이 될 겁니다. 예전 아랍전쟁 때 이스라엘 승리 요인들은 뭡니까? 강력한 결집입니다. 미국에 유학 가고 유럽에 유학 갔던 이 젊은 학생들이 전쟁이 터지자 바로 그 나라에 있지 않고 볼펜을 놓고 그 나라로,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총을 들었지 않습니까? 1972년도 머넨 올림픽 때 이 검은 그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11명이 이스라엘 선수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끝까지 그 테러에 가담했던 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찌도새도 모르게.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국민들을 건들면 너는 죽는다라는 것들을 아랍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또 이스라엘은 아랍의 다 적들입니다. 왜 못 건드립니까? 그만큼 국민 결집력이 강하고 또 정보력도 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똘똘똘 뭉치고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북한. 전 세계 유엔들, 북한 인권, 북한 다 조지고 다 공격하지만요. 북한을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제도 열병식 ICBM을 다 보이면서 이것이 뭐 뉴욕까지, LA까지, 워싱턴까지 날아가는 무기다고 이야기하고 겁을 주고 갔는데요. 저는 못 건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완전히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북한을 못 건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연합 세력들, 소위 사탄파와 어떤 이 국민의힘들, 또 그들을 지지하는 지식층들, 그들을 또 함께 묶음을 가고 있는 뭐 대형 유튜브들, 이런 것들 다 같이 있더라도요, 저는 우리 공화당이 비록 소수구지만요, 우리 공화당을 못 건드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결집력, 또 반드시 진실 정의가 이긴다라는 그런 하나의 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힘을 버틸 수 있는 힘들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만약에 지금 이 구도에서 다 내려놔라, 뭐 하든지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때의 힘들은 완전히 분산되면서요. 그때 만약에 그렇게 놓더라도 우리 공화당 분들은요,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만약에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거부할 겁니다. 그 정도로, 왜? 박근혜 대통령보다 우선적인 것은 대한민국이요. 그 대한민국의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끝까지 가겠다는 결기와 신념을 보인 분들이 우리 공화당 분들 아닙니까? 즉, 다시 말하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공화당이 이길 수 있다는 신념과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대한민국 자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JBC 뉴스는요,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합니다. 당보에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보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JBC 뉴스는 끝까지 지지한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3년이죠. 무엇을 가장 잘했냐고 신께서 물어본다 그러면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 걸 가장 자랑스럽게 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것은 진실과 정의, 대한민국의 자유 가치를 지지한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툭 하면 고춧가루 뿌립니다. 저 지지가 거짓말이다. 저렇게 간다. 이상하게 간다. 우리 공화당을 와해시키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우리 공화당에 흠집내려는 것,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분열을 시키려는 저는 이상한 글을 적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이상한 글들을 여러분도 못 봐서 그렇지 한번 글 한번 적어볼까요? 제가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방송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를 갈 경우에는 그 잘못된 정보에 노예가 되면요, 여러분들이 눈과 귀를 가리기 때문에 진정권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때 그때의 승부에서는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진실과 정의를 눈을 가리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쿨하게 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런 일대의 싸움들이 형성이 됩니다. 자, 김무성 전 의원의 세력들, 국민의힘들, 또 마포포럼이라는 그 힘들과 또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태극기 시민단체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은 다 국민의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중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안 봤습니까? 지난 총선에 있어서 태극기를 들었던 시민 우파 조직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했던 대력이 있습니까? 있으면 저희 한번 해보세요. 저 한번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어느 시민 세력 단체들이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겠다고 한 자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저는 사실상 못 봤습니다. 하나는 봤어요. 어딜 봤냐? 천만의 무죄운동 석방본부. 거기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더구만요. 자, 그뿐입니까? 대한민국의 지식인, 언론인들 전부 다 그쪽으로 다 뭉치자고 다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뭐냐면 그것이 대의적인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이라고 JBC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자체의 흐름들은 결국은 사탄파에 대한 면죄부요, 사기 탄핵을 묻고 가자라는 하나의 이 꼼수요,
대한민국 자유우파의 질서를 파괴시키려는 그 행위들, 그 행위의 모든 행위들은 저는 공동범이라고 봅니다. 그런 공동범죄에 가담을 해야 됩니까? 자, 그런 공동범죄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 한미동맹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자는 하나의 그 대의원 명분을 내세운다 그러면 JBC 유수도 반문연대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반문연대는 반박근혜요, 탄핵 무효에 대한 반대요, 그리고 탄핵을 묻고 가자는 주의요,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예면하는 주의요, 또 내각제 개헌에 염두에 둔 하나의 그 꼼수가 눈에 보입니다. 나가가지고 이 조직은 문재인 좌파 독재와 연정을 하기 위한 하나의 조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은 위장 기회주의 우파와 이 좌파 친북 이 엉터리 세력들 간의 연합정부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바로 사회주의 연방제로도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 자, 이런 식의 흐름에 대한 근본적인 이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과 같이 단순하게 반문재인이라는 깃발 속에서 현혹돼 가지고 그 깃발 속에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JBC 뉴스는요, 눈깔이 칼이 돌아도 못합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에 대한 인정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인신강금에 대한 석방에 대한 한 목소리를 하고 또 우리 공화당에서 조원진 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공화당 모든 분들의 지난 4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당신들이 이렇게 해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도 필요한 대한민국의 일원입니다라고 그 사과와 그것이 전제가 되어야만 JBC수도 반문연대에 참여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공화당과 또 국민의힘이라는 정당과 또 마포포럼이라는 이 세 가지 전체적인 이 각각의 이 개체들이 하나가 될 때 이것이 진정한 보수대 통합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대한민국에서 반문연대니 보수대 통합을 외치더라도요, 박근혜 대통령을 뺀 보수대 통합과 박근혜 대통령을 뺀 탄핵 무효에 대한 흐름에 대한 강조를 하지 않는 이 보수대 통합은요, 사탄파들의 권익, 권력 유지를 위한 하나의 도구적 행위라고 봅니다. 우리가 한두 번 속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요, 사실요, 눈 딱 감고 그래, 문재인 체인지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좋은 게 있겠냐 라고 여러분들 앞에서 방송을 하면서 자, 이걸 묻어놓고 갑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제 신념과 제 사상과 제 이념, 가치, 철학 이기에 반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다 방송을 접고 뭐 제 고향 아니면 저쪽에 있는 강원도에 있는 인근에 가가지고요, 낚시나 하면서 그냥 글이나 적으면서 한평생 그냥 끌끌거리면서 웃다가 세상 그냥 끝내겠죠. 그러다 뭐 좋은 분들 거기 찾아오면요, 아이고 오셨습니까 선생님, 아이고 막 예 고맙습니다. 그분들 앉아가지고 막 소주 한잔 하면서 바다 보면서 앉아가지고 눈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도 뭐 사와야 됩니까? 할 만큼 했는데요. 어떻게 사옵니까? 미친 소리 듣습니다. 미친 개의 소리 들어요. 다 현실 떠나야 됩니다. 떠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방주호에 타는 거예요. 그 방주는 뭐냐면요, 우리끼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끼리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비로소. 뭐 그거야 비로 이제 앞으로 앞날의 얘기지만요. 지금 당장 이제 어떤 그런 시기의 싸움도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목이 오늘 뭐 조원진, 김무성이라고 했지만요, 결국은 이 사탄파와 탄핵 무효 세력과 또 탄핵 무효 연대와 반문 연대, 또 박근혜 대통령, 친박근혜 대통령과 비박근혜 대통령파와
이들 간의 전쟁이 4년째 이어져 오고 있고, 이 이어져오는 전쟁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 휩쓸려 갔습니다. 전쟁은 끝나야 끝난가 합니다. 아직까지 이 전쟁의 승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 전쟁은 끝까지 가면요. 끝까지 가면 저는 자유우파의 승리로 귀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모든 보시는 분들은요. 왜 박근혜 대통령의 부활과 복귀가 중요하냐. 박근혜 대통령이 비록 지금 영의 몸이 되어 있지만 우리 모두 그분의 어떤 사상가, 그분의 어떤 방향가, 가치를 존중해야 되느냐 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다 사면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자고 일어나면 북한 김정은이가 탱크 몰고 들어올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아요? 오늘 자고 일어나, 내일 자고 일어날 때 뭐 내가 오늘 이 지구의 마지막 사과나무를 심고 죽을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인생 모르잖아요. 테스 형에게 물어봐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러는지 테스 형에게 물어봐도 테스 형 모를 겁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하고 갔는데 테스 형이 진짜 너 자신을 알라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천국에 떴는지 테스 형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모릅니다. 오늘이 내일이 가고 내일이 오면 또 두려움이 온다는데요. 테스 형이 두려움이 온다 했지 않습니까?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가면 즐거움이 와야 되는 두려움이 온다고 그렇게 테스 형이 얘기를 했어요. 테스 형이. 그래서 조원진, 김무성 간의 4년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 전쟁은 지금도 진행형이다. 그 전쟁에서의 승리의 강끈은 이스라엘 국민들이 뭉쳤듯이 저 김정은 집단 체제들이 정신병자에 뭉쳤듯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도 똘똘똘똘 뭉쳐야 된다. 그래야지 건들지 못하고 그래야만 승리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힘의 기폭제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처럼 툭하면 불만이나 내세우고 툭하면 누가 탓이 어떻니 툭하면 저렇다 떻다 이렇다 탓 하는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빨리 나가라 하지 않습니까? 빨리 나가가지고요. 거기 따까리 하세요. 따까리. JBC 뉴스를 보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뭐가 불만이고 탓 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세요. 보지 마세요. 왜 봅니까? 보면서 스트레스 받고 글 읽으면 스트레스 받고 내가 그분들한테 글 방송하면서요. 뭐 후원을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뭐 돈을 달라고 했습니까? 뭐 어디 기부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뭐 도움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래 불만이 많아요. 불만이. 불만도요. 너무나 많은 불만들을 억제해가지고 뱉어내면요. 그것도요. 분탕입니다. 분탕. 불만이 아니고요. 자, 일요일 날 좀 무겁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요일이라고 가벼운 걸 할 수 있는, 일요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1년 365일이 대한민국은 전시체제인데, 뭘 좋다고 웃고 떠드는 그런 길 하겠습니까? 아무튼 JBC 뉴스 많이 봐주십시오. 봐주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안 봐도 됩니다. 그냥 보기 싫은 사람들은 조용히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와가지고요. 이 방송 이게 찾아와서 들어오는 방송이지 이 방송. 그럼 갑자기 이 방송 하는데 JBC 뉴스 똑딱 뜬다고요? 빨리 구독 취소 눌리면요 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른 데 가보세요. 다른 좋은 유튜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유튜브들 많고. 유튜브들 얼마나 저도 잘 때 유튜브 봐야만 잠이 오고 이러는데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단합해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무효를 외쳐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바로 승리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일요일 날 JBC 뉴스가 이 분석을 일요일 스페셜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 자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또 쉬지 못하고 오늘 또 여러분들이 그 서명대 하시고 또 뭐 이간저간 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단디 잘 쉬시고 그래도 에너지 충전하시고 또 내일 봅시다. 내일 조원진 대표 인터뷰 할 테니까요. 지금 1,700명 이제 1,700만 더 들어오면 이제 10만이 됩니다. 1,700명. 뭐 빚을 내 가지고 빨리 이래 구워 주십시오. 그래야지 제가 조 대표님 일로 오세요. 인터뷰 한번 하게 이제 뭐 이래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뭐 올 연말 넘기든지 아니면 뭐 되겠죠. 뭐 야 이게 드디어 완전히 막 그냥 막 한 명 들어오는데 벌써 뭐 일주일 걸리고 그러고 막 되겠습니까? 이 방송 지금 뭐 지금 채팅에 1,100명 들어왔으니까요. 이 방송 또 보시고 난 분들 다 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래야 제가 인터뷰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그때 멋지게 여러분들 조원진 대표 모시고 와가지고 여기서 인터뷰 멋지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